안녕하세요. 40대에 접어들면서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건강검진 결과 받아보고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겼다거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서 뭐 이 영양제 좋다더라 저거 먹어야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부쩍 많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딱 그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블로그 포스팅도 있고 전문가 인터뷰, 뭐 대학 강의 자료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오,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쫙 한번 종합해서 40대 영양 관리의 핵심이랄까요? 특히 이제 남성과 여성에게 자주 언급되는 영양소들은 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정보 나열보다는요. 자료들 속에서 좀 강조하는 내용들 또 어떨 때는 약간 서로 다른 주장들까지 저희가 짚어보면서 청취자분들께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것 좀 생각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그 40대가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좀 찾아오는지 그거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겠죠. 그렇죠. 여러 자료들, 뭐 아까 말씀드린 큰 웨이브나 메타웰, 헬스조선, 신라대 자료 같은 데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신진대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그리고 호르몬 균형에도 변화가 온다는 점이에요. 아, 호르몬이요? 네, 남성분들은 이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좀 달라지고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변하면서 특히 이제 폐경기를 전후로 더 크게 느끼시죠. 뭐 근육량이나 뼈의 밀도 이런 것도 점점 신경 써야 하고요. 면역력도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음, 신체적인 변화가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신라대나 필라이즈, 동아일보 자료 같은 걸 보면요. 40대라는 시기가 그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때라는 걸 강조해요. 아, 생활 습관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스트레스 관리 잘 안 되는 거, 또 바쁘다 보니까 식사 불규칙해지는 거 있잖아요. 외식 잦고 아침 거르고 그리고 음주나 흡연 같은 것들도 이제 슬슬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런 신체 변화랑 생활 습관 문제 때문에 영양제를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몇몇 전문가분들, 박민선, 오범조, 권혁태 교수님 같은 분들은요. 균형 잡힌 식단,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식단이 우선이다.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식단을 보면 뭐 칼슘 정도 빼고는 대부분 영양소가 그렇게 막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특정 영양소를 너무 많이 먹는 과잉 섭취가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가 꼭 필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근데 또 다른 의견도 있지 않았나요? 네, 있죠. 같은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김범택 교수님이나 아니면 필라이즈 자료 같은 걸 보면요. 또 다른 시각이 나와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먹는 식사로는 비타민 D나 칼슘 같은 특정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도 그렇고 전문가 의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누구에게나 딱 맞는 정답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좋다, 이게 아니라 각자 개인의 식습관이나 뭐 건강 상태, 활동량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맞춤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맞춤 접근이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40대 남성분들에게는 주로 어떤 영양소들이 좀 추천되는 편인가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에너지 레벨이나 활력, 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맞아요.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그런지 비타민 B군, 특히 8가지 비타민 B가 다 들어있는 고함량 복합 제품, 이런 걸 많이 추천하고요. 마그네슘도 신경 안정이나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엔자임 Q10, 이것도 자주 언급돼요. 코엔자임 Q10. 그거 혹시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은 좀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지 않았나요? 스타틴 계열 약물이요? 네, 맞아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스타틴 계열 약물이 코엔자임 Q10 생성을 좀 억제할 수 있어서 같이 보충해주면 좋다는 의견이 있죠. 물론 이것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는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심혈관 건강 쪽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심혈관 쪽으로는 역시 오메가3가 많이 나오죠. 특히 흡수율을 높였다는 RTG 형태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항산화제,
그러니까 비타민 C, 나 비타민 E 같은 것도 꾸준히 언급되고요. 근육이나 뼈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40대 남성들한테. 그렇죠. 특히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백질 보충제나 BCAA, 그러니까 분지사슬 아미노산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뼈 건강에는 뭐니 뭐니 해도 칼슘과 비타민 D 조합이죠. 특히 비타민 D의 중요성은 남녀 모두에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햇빛을 충분히 못 쬐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비타민 D는 정말 중요하죠. 면역력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면역력에는 아연, 비타민 C,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언급됐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특화된 걸로는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소팔메토 추출물, 이것도 카노에이브 잔호 같은 데서 언급이 됐었네요. 오, 소팔메토. 그리고 혹시 음주가 잦은 분들을 위한 것도 있었나요? 간 건강 같은 거요? 네. 간 건강 성분으로는 밀크시슬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게 효과가 있다는 자료에서도 있는데 또 어떤 자료, 디글 클래식에서는 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좀 상반된다, 회의적이다 이런 시각도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밀크시슬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군요. 이것도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40대 여성분들의 경우를 좀 볼까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갱년기 변화, 이걸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추천되는 영양소들을 보면 확실히 그 갱년기 증상 완화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랑 구조가 좀 비슷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성분 있죠. 콩에 많은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요? 네, 그게 자주 언급되고요. 또 혈액순환이나 염증 반응 조절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감마리놀렌산, GLA라고도 하죠. 그리고 기분 변화나 밤에 잘 못 주무시는 것, 이런 거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 같은 것도 주요하게 언급됩니다. 그렇군요. 갱년기 증상이 워낙 다양하니까 관련된 영양소도 여러 가지네요. 뼈 건강은 여성분들한테 특히 더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죠.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뼈 건강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나 칼슘과 비타민 D 조합은 필수적으로 언급되고요. 이건 뭐 여러 자료에서 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혈관 건강도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 위험이 좀 증가한다고 들었는데 오메가3가 여기서도 또 나오네요. 네, 맞아요. 폐경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어느 정도 심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폐경 후에는 그 보호 효과가 줄어들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피부나 모발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오틴이나 콜라겐 같은 거요? 네, 맞아요. 특히 콜라겐은 피부 탄력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게 쿵웨이 같은 자료에서는 언급이 되지만 디글 클래식 영상 같은 데서는 먹는 콜라겐이 과연 피부까지 도달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콜라겐도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군요. 이것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네요. 면역력 관련해서는 여성분들은 어떤 게 주로 언급됐나요? 면역력 쪽으로는 프로폴리스나 비타민 C, 그리고 역시 비타민 D 등이 언급됐습니다. 네, 이렇게 남성, 여성별로 추천되는 영양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정말 종류도 많고 또 효과에 대한 시각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영양소가 좋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영양제 섭취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입니다. 이건 정말 모든 자료에서 거의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 같은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는 거예요. 보조. 보조 수단이다. 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무조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영양제는 이걸 도와주는 역할이지 이걸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와닿았어요. 영양제만 믿고 생활 습관은 엉망이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영양제가 건강기능식품이지 의약품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식품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뭐 특정 질병이 낫는다거나 예방된다거나 이런 식의 과도한 기대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제품들은 일단 좀 의심해 봐야 하고요. 디그 클래식 영상에서도 지적했듯이 만약에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효과와 부작용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과유불급이에요. 뭐든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죠. 비타민 A처럼 과다 섭취하면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종류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괜히 돈만 쓰는 걸 수도 있고요. 특히 다른 약,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걸 드시고 계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죠. 아, 맞아요. 디귿 클래식 영상에서 나왔던 77세 여성분 사례도 있었죠. 여러 영양제랑 약을 같이 드시다가 문제가 생겼던.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영양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걸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전문가 상담이 필수다. 네,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어떤 제품이 나한테 맞을지, 혹시 내가 먹는 다른 약과 충돌은 없는지 이런 걸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거의 모든 자료에서 예외 없이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40대는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생기고 또 그동안의 생활 습관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강관리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맞습니다. 네, 전환점.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개인의 신체 변화나 생활 습관에 맞는 영양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고요. 또 특정 영양소들이 남성, 여성별로 각각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영양제가 모든 거를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은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어떤 영양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또 과다 섭취나 상호작용 같은 잠재적인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 이 기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고, 영양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것도 전문가와 꼭 상의한 후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디글 클래식 영상 속 전문가분이 던진 질문을 하나 공유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단순히 어떤 영양제를 먹을까 이걸 고민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나의 장기적인 건강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들은 그 목표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아, 깊은 질문인데요? 네. 어쩌면 이게 단순히 어떤 영양제를 고를까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40대 영양관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